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밤, 깊은 밤, 세상의 모든 소란함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숨겨진 눈물, 왕관의 무게 때문에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눠야 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사랑, 그리고 증오가 얼마나 깊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선의 가장 슬펐던 그날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시죠. 출생의 굴레, 그리고 결벽의 왕 영조. 영조, 이름은 이금. 그는 조선의 왕들 중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궁에서 물을 깃던 천한 신분의 무술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었으나 신분의 벽은 높았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보이지 않는 멸시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천한 무술이의 아들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는가? 이 한마디는 영조의 평생에 걸친 상처이자 그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그는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편견을 깨기 위해 그는 완벽한 군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머리를 빗고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조금만 많아도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며 물리쳤고 누더기 같은 옷을 기워 입으며 검소함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유교적 도덕의 화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이면에는 지독한 결벽증과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흔이 넘어 얻은 늦둥이 아들, 세자는 그의 모든 결핍을 채워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천재성, 어린 세자의 고독. 1735년의 어느 날 궁궐 전체에 힘찬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소년 이선이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돌이 되기도 전에 글자를 보고 웃었고 2살 때는 왕을 상징하는 글자를 보고 절을 할 정도로 영특했습니다. 영조는 기뻤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가 이루지 못한 완벽한 조선을 완성하리라. 영조는 세자가 2살이 되던 해에 세자로 책봉하고 부모와 떨어져 홀로 살게 하며 엄격한 제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어린 선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전의 구절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이었고 아버지의 따뜻한 눈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 길러내야 할 군주로만 대했습니다. 세자가 공부에 조금이라도 태만하면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어린 아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천재성은 아버지의 서슬 퍼런 기대 아래서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엇갈린 두 세계, 무예와 학문 사이. 세자가 성장하며 보여준 기질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영조는 조용히 앉아 글을 읽고 이치를 따지는 학자 스타일이었지만 세자는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며 산천을 누비는 무인 기질이 강했습니다. 세자가 쏜 화살은 백발백중이었고 그가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아들의 이런 다재다능함을 칭찬했겠지만 영조는 달랐습니다. 왕이 어찌 잡기에 능하단 말이냐? 공부는 언제 할 것이냐? 영조의 눈에 세자는 그저 공부하기 싫어하는 철부지로 보였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만날 때마다 너를 보면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 같다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자신이 싫어하는 말을 들으면 귀를 씻고 그 물을 세자가 사는 집 쪽으로 버리는 기괴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자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그저 왕실의 물건일 뿐이다. 세자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고 그 구멍 사이로 광기의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대병과 광기,
궁궐에 불어온 피바람. 아버지를 향한 공포는 세자의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해 옷을 입을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는 의대병에 걸렸습니다.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수십 벌의 옷을 찢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중을 들던 내관과 궁녀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궁궐 지하에 구멍을 파고 숨거나 몰래 궁 밖으로 나가 평민의 옷을 입고 방황했습니다. 우라가 치밀면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였으나 동시에 나를 좀 봐달라는 세자의 처절한 비명이기도 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기행을 보고 분노를 넘어 혐오를 느꼈습니다. 이런 자에게 내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영조에게 세자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일궈온 완벽한 왕국을 무너뜨릴 역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끊겼고 오직 서늘한 침묵과 선 비난만이 궁궐의 복도를 채웠습니다. 1762년 마침내 운명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모화변, 뒤주 속에 갇힌 8일의 기록. 윤 5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영조는 세자를 창경궁 휘령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영조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영조의 서슬 퍼런 명령에 세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냉혹했습니다. 그는 직접 커다란 뒤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몸을 구부려 그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주 뚜껑이 닫히고 굵은 못이 박히는 소리가 적막한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위에는 볏짚이 덮였고 군사들이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뒤주 속의 8일.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첫날은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둘째 날은 물을 달라는 애원이 들렸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희미한 신음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 뒤주 안의 온도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갈증과 굶주림,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 소년, 왕제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8일째 되는 날,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 틈새로 흘러나온 것은 오직 죽음의 적막뿐이었습니다. 슬픈 시호, 사도의 무게. 세자가 죽은 뒤 영조는 뒤주를 열어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붓을 들어 아들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죽여놓고 슬퍼한다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 이름인가요? 하지만 그것이 영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영조는 세자의 죽음을 역적의 죽음이 아닌 병사로 처리하며 그의 아들인 세손 훗날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영조는 남은 생애 동안 세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면서도 문득문득 아들이 좋아했던 활이나 그림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빼앗았고 아들에게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영조는 왕권을 지켰으나 아버지로서의 심장은 영원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훗날 영조는 자신의 무덤을 세자의 묘 근처에 써달라고 유언하며 죽어서라도 아들 곁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정조의 등극, 눈물로 쓴 효심. 사도세자가 죽던 날 뒤주 곁에서 울부짖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산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는 8일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엄격함 아래서 그는 숨죽이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내가 완벽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왕이 되어야 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수 있다. 마침내 정조가 왕위에 오르던 날 그는 대신들 앞에서 첫마디를 던집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에 조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죄인으로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아들의 눈물겨운 맹세였습니다. 정조는 아버지가 묻힌 곳을 조선 최고의 명당인 수원으로 옮기고 그 곁에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매년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춥지 않으십니까? 이제 외롭지 않으십니까? 정조의 효심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삶을 비로소 완성하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주는 위로와 안식,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이 3대에 걸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누군가에게 거는 기대가 때로는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죠. 뒤주 속에 갇혔던 세자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를 향한 아들의 그리움과 역사의 기록은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의 가슴을 적십니다. 이제 그들의 슬픔도 분노도 회한도 모두 흐르는 세월 속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란스러운 생각들도 잠시 멈춰 세워보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는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밤의 정막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과거의 인물들이 긴 잠에 들었듯 당신도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밤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꿈이 따뜻하기를.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